안녕하세요. 강세주인입니다. 플라잉 카. 예전부터 과학 공상 영화에 등장을 해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우리가 교통 지옥에서 심한 트래픽 잼 때문에 멈춰 서 있으면 내 차가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 교통 지옥을 빠져나갈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자동차를 발표한 회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알레프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알레프 모델 A라는 자동차는 다른 플라잉카들이 활주로가 있는 공항에서 비행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나 또는 마치 그냥 드론 같은 기능을 가진 플라잉카와는 달리 길거리에서도 수직 이착륙으로 비행기로 전환이 가능하며 자동차로도 기능을 발휘해 자동차로 사용 시 200마일을 운행하며 비행 시 110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의 드론이 자동차 샤시의 내부에 들어있는 듯한 디자인인데요. 특이한 점은 비행 시에 차체가 90도로 변환되어 비행을 합니다. 활주로 같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어디에서나 비행기로 변환,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고객에게 인도되며 1, 2인승이며 판매가가 30만 불입니다. 일반 선 계약금이 150불이고 1,500불의 선 계약금을 내면 우선 인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계획으로는 2035년 모델 Z라는 4에서 6인승의 300마일 차량 운행거리, 220마일의 비행거리를 갖고 완전 자율주행 항법 기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제품이 인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의 주장이 좀 불가능한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처럼 공중을 난다는 이야기는 항공기의 안전 승인을 하는 FAA가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인데 3년 만에 서티피케이트를 준다? 일반 항공기들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7년에서 10년 기간이 소요되고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후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제품이 특별 대우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된다는 건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전 테슬라가 자동차를 발표하고 주문을 받은 후에 약속한 인도 기일을 훨씬 넘겨서 생산을 한 것처럼 구입한다고 계약금을 걸고 코가 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투자금을 유치를 위한 약간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품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긴 합니다. 결국 이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단지 개발과 생산이 아닌 항공법 개정, 보험사, FAA 승인, 안전보장법 등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꽉 막힌 도로에서 쌍욕을 혼자 해대고 옆차와 싸움을 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 같으니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는 콜렉터들 사이에는 시계의 방수 레이팅이 100m 방수인가 300m인가 아니면 1200m인가 많이 따지고 방수가 4000m, 6000m 이상 되는 것들이 시계의 성능과 직결된다고 믿고 비싼 가격에도 구입을 하는 분들이 많죠. 프로페셔널 다이버들 중 많은 사람이 다이버 워치는 그냥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자주 즐기는 분들 중에 전에 다이브 컴퓨터가 한 번 이상이라도 고장이 나서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이버 워치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백업 장비로 전자장치가 아닌 기계식 다이버 워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스쿠버 다이버는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최대 40m이므로 100m 방수 레이팅의 다이버 워치면 충분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계들을 시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이버 워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26년 롤렉스에서 첫 번째 오이스터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1927년 머세이데스 글라이체가 영국 도보 해협을 수영하여 건너는데 이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다이버를 위한 시계는 아니었지만 10시간을 넘게 바닷물 속에서 방수를 유지한 이 시계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죠.
방수 시계의 경쟁에 불을 붙인 게 오미가인데, 우리나라는 오메가라고 하죠. 1932년 마린이라는 모델을 발표해 제네바 호수에서 73m 방수 시험에 성공하고 후에 실험실에서 135m까지 압력 장치에서 방수 성능에 성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롤렉스와 오메가가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정말 다양한 다이버 워치가 나오게 됩니다. 1950년대 롤렉스에서 91.44m 방수되는 서브마리너를 내놓고 1955년에 200m 방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23일 마리아나 해구의 스위스가 디자인하고 이탈리아가 제작한 트리스테란 잠수정의 잠수정 디자이너의 아들인 자케 피카르드와 미 해군 장교 단 월시가 1916m의 잠수에 성공하는데 이 잠수정 외부에 롤렉스의 딥시 스페셜을 장착해 이 심해의 방수 기능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52년이 지나 2012년 3월 26일 유명한 영화 감독인 제임스 캐머런이 마리아나 해구의 도전 1908m까지 잠수해서 1960년도의 기록을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제임스 캐머런이 시도했다는 것과 또한 딥시 챌린저라는 롤렉스 시계가 외부에 장착되어 같이 잠수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롤렉스의 기술을 칭찬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러다가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 오메가의 스폰서를 받아 심해 잠수에 나선 탐사팀이 오메가 울트라 딥을 외부에 장착하고 1935m의 깊이로 마리아나 해구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롤렉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메가는 롤렉스보다 훨씬 다양한 다이버 워치를 만드는데 대부분 상용 제품은 300m 방수와 600m 방수 제품이며 1200m와 6000m 방수 제품도 있지만 일반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주문 제작 제품입니다. 사실 100m 방수 이상은 실제로는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롤렉스에서 무려 11,000m의 방수 기능의 딥시 챌린저라는 시 드웰러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계 딥시 챌린지는 제임스 캐머런이 이야기하기를 이 제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착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나 해구에 도전을 했고 그로 인해 이 시계를 자신이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계를 26,000불을 지불하면 여러분은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계의 크기가 케이스가 50mm, 두께가 23mm인데 과연 이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갖고 있었는데요. 두께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이고 다이빙 때면 꼭 착용을 하고 들어갔으면서도 평시에도 편하게 차고 다녔는데 새로 나온 딥시 챌린지는 정말 너무 크고 두꺼워서 도저히 제가 차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 콜렉터를 위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 아마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오메가의 자존심이 상한 롤렉스에서 세계 기록 갱신을 위한 잠수의 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시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구매를 추천하거나 선전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런 극한에 도전하는 인간과 기업의 도전 정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들도 도전 정신을 잃지 말고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이팅! 오늘은 플라잉카와 다이버 워치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 웃음 행복 시작 채널은 여러분의 잡학 지식을 늘리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미소와 웃음이 항상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